강의,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장 케이스 스터디처럼 우리 모든 경우를 말할 수는 없고요. 특강이다 보니까 딱 세 가지 정도 가장 최근에 원장님들이 고민이다 하셨던 것들을 제가 위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이럴 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김소원이고요. 네, 오늘 강의 저는 그 신청서를 보셨을 테니까 저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서 강사 소개는 스킵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분들의 니즈 사항들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실장 없는 치과의 운영 방식이 궁금하다 하신 분이 있었고요. 치과의원의 수익 구조가 궁금하다. 네, 수익 구조는 세무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언급할 수 있으면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궁금하다. 근데 이 정보가 무슨 정보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또 다른 치과의 전략을 살펴보고 싶다. 네, 다른 치과는 어떻게 궁금해하시나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건 함께 얘기를 나눠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서로 얘기를 나눠야지만 다른 치과는 어떤 고민이 있나? 어떻게 해결하나? 그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직원 관리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개원 정보를 알고 싶다. 오늘 신청하신 분 중에 개원 전이신 분들이 한 5분의 1 정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 중에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개원 전이신 분과 개원 35년 차이는 원장님까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다양하다 보니까 질문을 채팅방에 좀 적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좀 맞춰서 오신 분들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적고 임플란트 환자가 줄어들고 바쁠 땐 바쁘고 한가할 땐 매우 한가합니다. 그죠? 오늘 제 강의가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해서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원전 경영 상담을 하고 싶다. 그리고 원장 사관학교 고려하고 있다. 제가 딱 원하시는 분이 오셨네요. 있고요. 그다음에 진취적인 치과 경영을 하고 싶다. 예, 진취적이란 말을 쓰시는 분 보니까 원장님 좀 남다르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 없이 상담하고 싶다. 지금 실장 없다는 타입이 지금 2번 있거든요. 이 말 듣고 그러셨을 거예요. 실장 없이 왜 자꾸 실장 없는 얘기를 하지 싶으실 텐데 최근에는 원장님들 중에 실장 없이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신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강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 노하우를 알고 싶다. 경영 노무, 경영에 대한 기초 체계. 요거는 저희 원장사관학교 들어오시면 이거는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원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플로우 마찬가지일 것 같고, 환자가 줄어든 이유, 이건 오늘 강의에 나올 것 같고요. 환자 유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평소 고민했지만 어디 물어볼 곳이 없었던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 라는 등 이런 내용들이 주로 모여 있어서 제가 이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허심탄회한 얘기가 되려면 채팅방에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한 분은 전 직원 2명이랑 같이 사신다고. 네, 여기 원장님이자 실장님 분도 꽤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만 그런 거 아니고 꽤 많은 원장님들이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오늘 이 세 가지 케이스였죠? 이 광고 보고 오셨을 겁니다, 아마. 환자가 계속 준다. 환자가 몰릴 땐 너무 몰린다. 없을 땐 너무 없다. 실장 없이 병원을 운영해야 될 것 같다. 요 세 가지를 우선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의 치과계를 한번 봐야 이 내용들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은데요.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가 치과계 교육을 한 지 20년이 넘은 업체예요. 그래서 치과 교육은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가 어떤 추세냐면 지금 사보험 강의를 하면 꽤 많이 들어와요. 사보험 강의. 왜냐하면 환자분들께서 치아 사보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보험을 구성을 잘해주는 치과, 그다음에 자기 보험을 약관을 볼 줄 아는 치과. 그래서 내가 언제쯤 청구를 하면 이 치아들을 다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상담을 잘하는 실장을 병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들이 혹은 원장님들이 사보험 교육을 꽤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아신다고 해서 그걸 갖고 상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중에 사보험이 가능한 사람, 또 심지어는 들어보셨어요? 이제 직원들 중에 FC라고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보험 설계사가 되면은 그러니까 환자분 걸 조회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훨씬 좀 많아지는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또 그런 걸로 사업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네. 치과 환자분들 이제 그 어떤 라포 형성을
사보험으로 해서 시작해서 직원들이 환자분 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뭐 꼭 치과 보험이 아니라도 다른 보험도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사보험을 지금 없이 갈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 게 한강을 기점으로 빨간 것이 다 치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캡처한 지가 좀 되었으니까 몇 달 되었으니까 이건 좀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 당연히 쇼핑하러 오죠. 근데 쇼핑하러 오는 환자를 저희가 '아 너 쇼핑하러 왔구나.'라고 알아채는 직원들, 그게 똑똑한 게 아니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환자분은 정말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대해 줘야 환자분들께서 사실은 뭔가 넘어올 거리가 있는데 '너 쇼핑하러 왔구나.' 하고는 그냥 건성건성으로 대해 줍니다. '너 어차피 갈 거잖아.'라는 마음도 직원들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쇼핑을 환자를 대한 자세가 사실 한 번 더 어떤가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죠. 평준 진료가 돼 있고, 예전에 임플란트 가능한 치과도 있고 안 되는 치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 가능하고요. 하향 평준 수가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향 평준화된 수가를 가지고 누가 더 하니 안 하니 말하기 참 애매해졌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예치과 기억나시죠? 예치과. 예치과가 강남점 본점이 딱 문 닫았을 때 말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담당자들, 그 경영실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왜 우리가 망했지? 라는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짚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어 그 서비스로 120% 정도 수가를 받고 있었는데, 서비스가 남다르다는 이유로. 근데 상향 평준화된 서비스를 몰랐던 거예요. 여기만 원두커피가 있고 여기만 다른 서비스가 남다른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친절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옆 치과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놓치다 보니 우리가 환자분들을 놓쳤다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방으로 다 돼 있었잖아요, 방으로. 그러니까 개별 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방에서 어떻게 보면 접수부터 결제까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데 그 원스톱이 되다 보니까 "컴플레인할 곳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서비스라나 혹은 치과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주변 치과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 사실 이 세 가지가 지금 치과객의 상황인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저수가 병원들을 검색을 해 봤더니 사실 이제 유디치과는 아주 귀엽지 않아요? 보면 옛날 유디치과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었었던 적도 있었어요. 옛날 세미나 리뷰라는 신문이 있었을 때 유디치과 광고를 올렸다가 문 닫았다는 그런 설이 있을 만큼 유디치과가 공공의 적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모델로 인해서 많은 모델이 생겼습니다. 지금 모델들은 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제가 강이니까 플란치과 광고나 아마 인제 경상남도 쪽에 있는 사호 플란트 뭐 이런 플란트도 있고요. 여기 뭐 스타일까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플란치과가 9만 원까지 지금 12월 31 일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인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가로는 차별화되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일반 요런 계열이 아닌 쪽 치과인데도 불구하고 정품 오스템 임플란트를 38만 원에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자 가입자의 하남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나마 보험 임플란트 환자분들은 이렇게 적게 해도 뭔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요. 근데 다른 광고에 보면 35 세부터 38만 원 적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격으로는 와 알 수가 없죠. 9만 원이면 진짜 내 집보다 싼 가격이라 진짜 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가 뭐 29만 원도 제가 검색이 됐고요. 검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란트 계열이 아니고 일반 치과들도 이제는 그냥 가격으로는 임플란트를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수가 병원들을 고민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간 건 아닌가 어 싶거든요. 21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주제를 첫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계속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하고 싶은데요. 환자가 옆 치과 말고 우리 치과에 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치과는 환자가 옆 치과 말고 우리 치과에 와야 될 특별한 이유 하나는 있다. 채팅방에 제가 강의를 하는 동안 네,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원장님 완전 빠르게 빠르게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돈 안 되는 진료도 잘해주는 치과일 때는 그럴 수 있겠다. 네, 한번 적어주시면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왜 우리 치과에 와야 될까? 환자가 치과를 선택하는 이유를 사실 알아야 되죠. 뭐 때문에 환자분들은 치과를 선택하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과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방향성이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전반적 이유는 알 것 같을 것 같은데 네 가지입니다. 우선은 진료에 어떤 게 있습니다, 갈로. 네, 설마 진료에 네, 제가 지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공포감 해소. 환자분들 생각보다 공포감이 가장 큽니다. 치과로 올 때.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러 온 환자분은 도대체 치과에 몇 년을 안 왔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야 될 상황까지 왔을까요? 최소한 10에서 20년 동안은 치과가 무서워서 안 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공포감, 아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치과를 안 온다. 심리학과에서도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을 하냐면 심리학에서는 남자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병원이 1위가 산부인과다. 2위는 치과다. 남성한테는 1위가 치과다. 그러면 산부인과와 치과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아실까요? 네. 그 구멍을 본인이 볼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구멍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섭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의료진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포감 해소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때 수면 전신 아니지만 웃음가스를 활용하거나 소아 치과에서 했어야 될 것 같은 거를 성인한테도 쓰는 치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과는 체어가 많은 경우, 체어가 없으면 사실 계속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의료진의 실력이 좋다는 거를 어떻게 표방할 거냐? 아까 앞에 광고 보셨겠지만 아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보면요. 그걸 얘기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케이스를 많이 해봤다. 뭐 7만 건 이상 해봤다. 뭐 10만 건 뭐 했다. 그래서 그 이벤트로 뭘 한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 10만 건이 하려면 그 같은 치과 이름의 어떤 계열들이 다 같이 했던 걸 합친 것 같아요. 그죠? 7만 건은 어떻게 한 명의 원장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실력을 뭐 표방할 수 있는 거. 근데 저희 치과에 오는 환자한테는 사실 이 실력은 직원이 열심히 떠들어준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리고 치료비의 합리성,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가 아까 8만 원, 9만 원, 9만 원, 38만 원들이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뭐 치과 계신 분들은 그 가격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라운 한 개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할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그럼 이 합리적이다를 어떻게 저희가 설명할 것이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정말 임플란트만 싸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거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 치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설명을 잘 해내는 실장이 있거나 직원들이 있거나 원장님이 하셔야 사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평생 철저한 AS, 뭐 환자분들 뭐 따라 다르겠지만 AS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동네 치과, 좀 가까운 치과, 믿을 만한 치과에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치과들이 환자분들이 저렴하니까 많이 오는 이유는 그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분이 일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와서 한꺼번에 치료를 하고 가되 지방에서 계신 분들이 와서 하되 두 번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할 때 AS 받을 기대를 하지 않으시고 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주관적이죠. 이 환자한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응하기가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답은요. 사실은 치과 선택 기준은 원장님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장님을 소개할 때 그러면 기준이 원장님인데 이 원장님을 소개하는 단계를 MOT에 넣었나? MOT가 뭔지는 아시겠죠? 우선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게 MOT입니다. 네, 환자가 와서 우리를 만나는 접점이거든요. 옛날에 맞이 붙었지만 지금 온라인, 뭐 DM,
전화나 맞이, 접수 쭉 가서 뭐 리콜까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단계부터 보이는 단계까지 다 이걸 MOT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원장님 소개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환자가 우리 병원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도 해야 됩니다, 이 단계들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시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아까 임플란트 예를 들면 진짜 임플란트 각 종류가 오스템이 얼마고 네오가 얼마라서 얼마입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은 이미 뭐 오스템 30회면 정품 주겠다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저희 원장님이 환자분께 필요한 가장 적합한 재료는 이거라고 말씀하셔서 이걸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먼저야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우리 원장님에 대한 신뢰를 주려면 우리가 이 접점 단계에서 언제 접근해 볼 건가? 제가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좀 많아요. 당연히 온라인상에서도 저희가 원장님 소개를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 원장님 막 양력을 쭉 막 해놓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좀 원장님의 사진을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치과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한다. 뭐 사명감이다. 정성껏 치료할 거다. 좀 글자체를 좀 다르게 해서 뭔가를 조금 원장님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온라인적 접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저기 맞이쯤 들어오면 사실 처음 왔을 때 우리가 환자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제가 잘하는 말도 있거든요. 신안이 오면 아, 저희 원장님 소문 듣고 오셨어요? 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처음 오신 분한테는. 그러니까 멘트가 처음부터 사실 우리 원장님에 대한 얘기들이 좀 어필이 돼야 됩니다. 물론 원장님이 많은 병원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한 분인 경우는 그때부터 원장님에 대한 소개에 대한 거를 넣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대기할 때, 대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요새 대기 화면에 TV를 틀어놓는 것보다는 TV에 영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익숙하게 보여지면서 원장님이 병원을 소개하거나 뭐 그런 영상들을 뭐 주의사항을 설명하거나 그러니까 원장님 영상들을 대기실에 틀어놓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상담하러 갈 때 전에 제가 여기 오신 분 중에 원장님 병원에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간 건 아닌데 갔다가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여기 요 화살표는 다 방사선실이거든요. 방사선실 보통 가면 어떤 화면인지 아시죠? 그냥 앞에 그냥 하얀 벽이 있을 거나 방사선이 얼마나 유해하지 않은지를 막 적어 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원장님 가운이 아니라 사복을 예쁘게 입으신 거를 입으시고 원장님의 본인의 양력을 이렇게 바로 환자분 서 계시는 앞에 딱 보이게 벽에다가 한 슬라이드 1, 2, 3로 원장님 사진, 그다음에 원장님 슬로건, 환자를 어떻게 대하겠다는 거, 양력 사항 이런 것들을 해 주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런 병원 또 처음 봤네.' 했거든요. 사실은 환자분이 방사선실에 있으면서 그때 사실 좀 무섭거든요. 그때가 환자분이 가장 핸드폰도 보지 않고 집중을 오롯이 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원장님의 양력이나 혹은 원장님의 진료 철학을 적어 놓으신 건 너무 좋았어요. 그렇고 뭐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진료하기 직전에도 사실은 뭐 상담자가 상담을 잘했겠지만 이때도 딱 말해 주셔야 되잖아요. 환자분이 사실은 상담 결정하고 사인하고 왔더라도 사인했다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계속 '내가 잘한 건가?'를 계속 고민해요. 당연히 여러분도 원장님 우리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도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더 좋은 거 있거나 더 싼 게 있거나 같은 물건을 가지고. 그래서 진료하기 직전에 직원이 그 담당했던 직원이 원장님 "저희 땡땡땡 원장님이 우리 이재호 원장님이 정말 사실 이 진료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너무 잘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지금 하신 게 가장 금액이 적게 들어요."라고 원장님이 아닌 상담자가 아닌 스텝이 말해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가 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예약할 때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원장님이 환자가 워낙 많으셔서 예약 잡아드리기 쉽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넣어 드립니다." 라든지 그러니까 계속 컨택이 멘트가 원장님 멘트가 계속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리콜에도 한 번 더 있죠, 표시가. 리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장님이 주의사항 그러니까 원장님 환자분 괜찮으신지 치료받고 괜찮으신지 발치하나 수술하고 난 다음에 혹은 신경 치료하고 난 다음 마취 풀리고 괜찮으신지 물론 신경 치료 환자까지 연락하는 건 환자가 많이 없는 경우는 하시는 게 맞아요. 하셔서 리콜을 이렇게 하는 거죠. 원장님이 땡땡땡 님이 지금 마취 풀리고 괜찮으신지 너무 궁금해하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이 연락드리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수술 들어가셔서 연락을 못 드리고 제가 대신 드립니다. 라고 원장님이 뭐 라고 해 주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음. 제가 더 잘하는 원장님은 어떻게도 봤냐면 그 프랩하고 인제 본 뜨고 날 때 딱 주면서 본 뜨면서 하는 말씀이 있으세요. 뭐 아니면 프랩하고 난 다음에 "이거 기공소장님한테 환자분 다시 안 올 수 있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 달라고 말하라."고 환자 듣는 데서 딱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일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원장님의 소개를 직원들이 좀 할 수 있게 멘트를 딱 정해 주는 게 제일 효과가 높습니다. 왜냐면 봐요. 지금 저희 여기 보면 이미 이 동네에 치과가 4 개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네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더 들어온 치과가 들어오면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갈까요? 우리 치과 이미 치과를 다 다니고 있는 동네인데 하나가 더 들어왔어. 어떤 분이 갈까요? 우리 치과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갑니다. 이미 다니고는 있었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뭐 도찐 게 찐이네 하고 막 다니고 있는데 하나가 생겼어. 그러면 고민을 해요. 혹시나 다를까 싶어서 갔어요. 가는 순간 갔는데 사실 화살표가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화살표가 올라가는 경우는 환자분이 갔는데 그래서 잠깐 떨어졌어. 환자분이 신환들이 그 병원을 가서. 근데 가 봤더니 그 개원 병원 별로였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요. 에이 뭐 가 봤더니 그냥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개원 병원들이 스케일링 5천 원이나 아니면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경험을 뭔가를 하게 하려고. 환자분 그때 간 보러 오시는 걸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갔지만 만족 못하면 다시 우리 병원에 와서 다시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 병원이 더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계속 줄어듭니다. 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병원이 뭔가가 환자한테 만족감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환자 유입 경로를 잘 봐야 됩니다. 사실 마케팅으로 오신 분들은요. 마케팅으로 오신 분들은 그냥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오죠. 오프라인 마케팅이었든 온라인 마케팅이었든 아니면 옆 치과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왔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온 분들과 브랜딩이 돼서 여기 치과는 이미 어떠어떠한 소문이 났어요.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였었는데 "돈이 안 되는 진료도 너무 잘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치과로 소문이 났다. 그러면 사실은 브랜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환자분들이 올 겁니다. 자, 저희가 뭐 이게 마케팅과 브랜딩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가장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난 정말 좋은 치과 의사요."라고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거면 마케팅이고요. 환자가 "난 당신이 좋은 의사인 걸 알아요." 라면 이미 "I understand. 난 알고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브랜딩이 된 치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우리 좋은 치과예요. 난 좋은 치과 의사예요."라고 설명하는 걸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경험을 한 환자분들이 '정말 좋은 환자네. 의사네. 좋은 치과네. 다 친절하네.'가 되면 브랜딩이 돼서 환자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갈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죠. 우리가 사실은 한 번은 오게 할 수 있어요, 마케팅으로 혹은 개원으로. 근데 계속 오게 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 유입 경로를 봐서 정말 소개 환자율이 높다면 그러면 우리 치과는 사실 되는 치과입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구환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을 뭔가를 해야죠. 구환들이 소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그들을 대우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뭐 그런 환자 소개가 많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거 첫 번째 마케팅 파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은 가끔 가요. 모니터링 가면 제가 그중에 진료 파트만 갖고 왔거든요. 저희 모니터링하는 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통합치의학 전문의 땡땡땡 원장님께서 지각과민 처치를 하셨어요. "아." 하세요 한 후에 거즈로 7에서 4 번, 4에서 7번 쓱 한번 뒀더니 글루마로 빠르게 바르고 바로 일어나셨어요. 자, 이렇게 진료하고 가셨는데 특이사항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원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원들 친절했고 사실 피드백이 좋았거든요. 뭐 온라인 마케팅 되어 있었고. 근데 진료를 너무 애정 없이 대충 하신 느낌을 받았다. 그 솔직히 '아 내가 보험 환자라 그러시나?'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갈로 열고 그렇게 바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빠서라는 핑계로 이해해 주고 싶지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환자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음.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상담 잘하는 실장들은요. 보험 환자지만 이 환자가 되려고 올 그 뒤에 있는 임플란트 환자 그 가족들까지 다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환자도 놓치지 않고 정성스럽게 하는 이유가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 뒷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앞에 했던 모니터링 비용이 앞에 그러니까 마케팅했던 비용들이 다 쓱 날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을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직원도 마찬가지고. 저희 치과에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상담자가 있는가? 어떠세요? 어떤 자세가 기본 자세일까요? 그러니까 설명할 준비가 있고 근거가 있어. 우리 원장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 우리 치과가 좋은 치과라는 옆 치과보다 훨씬 더 나은 치과라는 근거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어. 기다릴 줄 알아. 그 다음에 라포 형성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다음에 대안도 있어. 안 될 때는 왜 안 되지? 라는 대안을 찾아보는 사람이냐? 이 상담자가 실장이든 팀장이든 원장님이든 사실은 누군가 한 명은 이게 있는 직원 병원과 2명 있는 치과랑 3명 있는 치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3명까지 있는 치과는 저 본 적 없습니다. 1명에서 2명 정도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원장님만 하면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상담 실장을 구하시기도 하는데요. 어, 요런 것도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원장님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와 근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병원의 치과의 운영 기준을 누가 알고 있어야 될까요? 운영 기준이 어떤 거냐면 치료비 수가 이걸 다 알고 있냐? 할인율 기준 어떤 할인율로 해주는지, 보초임물 보상 기준이 어떤지,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AS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원장님은 다 아세요? 원장님들은 아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럼 직원들은 이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음. 환자분이 결국 누구한테 묻냐면 이 부분은 직원한테 묻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우리 치과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진짜 잠시만요 하고 실장님 찾아가. 그럼 이미 환자분 느끼기에 여기 직원들 전문가가 아니라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잠시만요 하는 순간 잠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하는 순간 사실은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병원이 알고 있는 기준들을 직원들은 잘 알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 병원 전문가야. 전문가들이 많아. 라는 느낌을 줘야 옆 치과 가지 않고 우리 치과를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효율적인 치과 운영인데요. 몰릴 땐 몰리고 없을 땐 없다? 이건 뭔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제가 팁들을 정확하게 집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MOT입니다. 낯설지 않으시죠?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각 파트별로 있어요. 이 파트에 준비할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휴먼웨어, 사람의 응대, 이런 것들이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사실 휴먼웨어가 제일 어려워요. 효과는 빠른데 직원들 친절하거나 잘하는 애가 오면 게임 오버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친구가 워낙 드물고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친구가 있다가 나가버리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계신 원장님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지금 방금 봤던 MOT 전개도인데요. 그 MOT를 한 장에 보이게 한번 딱 정리를 해볼까요? 환자가 내원했을 때 유입 경로 확인해야 되고 전화 응대, 치과 위치랑 진료 과목, 치료병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그래서 요거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 확인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접수부터 고객을 판단해서 신원인지 구환인지 대기실을 갔다가 진료실 담당자한테 인계가 되고 예진을 보고 확진을 하고 요렇게 치료 계획 수립하고 상담을 하고 확정을 하고 다시 수납을 한다. 요 과정에서 언제 닥터를 부를 건지 혹은 이런 환자 성향 파악을 언제부터 할 건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놓고 각 파트별로 우리가 뭘 준비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 그 탕비실에 요런 거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자기 저기 옷 갈아입는 통 딱 문을 열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육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거고 처음 온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 병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데스크 업무인지 진료실 업무인지 좀 구분도 되는 것들.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아까 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런 것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5년 기준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서 한 번은 같이 설명을 하고 직원들이 한 번 계속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치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원장님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리고 매출 목표를 보통 월 목표를 잡으시잖아요. 지난달에 우리가 5천을 했어. 이번에 7천을 하고 싶어. 그냥 7천을 하고 싶어가 되면 2천을 어떻게 올릴 건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월 매출을 만약에 저희가 계산하기 편하게 1억이라고 할게요. 1억. 1억을 하려면 나누기 진료 일수를 해야 되겠죠. 저희가 주 5일을 하고 있다. 6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나누기 6을 하면 한 달에 진료 일수가 나올 겁니다. 22일인 날도 있고 25일인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오늘 하루에 해야 될 매출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야간 진료가 있는 날이냐 아니면 토요일 같이 시간이 짧은 날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월 매출을 진료일수로 나누면 1일 매출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해야 될 매출을 알려주시는 것이 직원들은 훨씬 더 편합니다. 연 목표보다는. 아니면 보통 목표가 막 1억이었어. 3주차쯤 됐을 때 이미 목표가 거의 8, 9천이 됐어. 1억 다 됐어. 그럼 그때부터 직원들이 슬슬 손을 놓거든요. 왜? 인센티브는 다음 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목표 예약을 잡을 때 제가 예약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환자가 안 끊기게 하는데 예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같은 환자 30명을 봤는데 어느 날은 힘들어 죽을 것 같고 어떤 날은 너무 헐렁헐렁 너무 잘 넘어간 것 같고 어떤 날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봤는데 매출이 얼마 안 돼.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힘들었는데 왜 매출이 없어요? 한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하고도 보람이 느끼려면 예약을 좀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저희 실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보통 전화 받았는데 환자분이 예약 잡아달라는 날을 환자 우선으로 잡아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막 검진만 70%야. 검진이 너무 많아. 환자분들 그것도 예약 정규 검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그냥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우선 체어수랑 환자 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환들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죠. 뭐 응급 환자나 신구환들이 예약 안 하고 내원했을 때 볼 수 있는 체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체어들은 가장 좀 구동하기 힘들거나 좀 상태가 안 좋은 체어들을 저희가 좀 빼놓죠. 그래서 있으면 좋겠다. 물론 체어가 5대, 3대밖에 없다. 그럼 그럴 수가 없겠지만 최소한 이 체어는 그런 예비용이다. 왜 버스 타면 여기 임산부 자리다라고 빼놓는 거 있잖아요. 핑크색 의자. 그것처럼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 1일 진료 건수를 설정해라. 직원한테 그냥 데스크한테 예약 잡으라고 하면요. 그렇게 데스크분들이 예약을 잘 잡아내지 않아요. 저 위생사 15년 차, 뭐 10년 차 넘으신 분들도요. 저 예약 잘 잡는 분 맛을 많이 못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보는 눈이 이게 전체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냥 정말 끌려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요 환자별 진료 건수 정해주는 게 좋아요. 임플란트는 하루에 몇 건, 크라운 몇 건, 인대 몇 건, 최소 요까지는 해줘야 오늘 매출량이 나온다라는 걸로 건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환자 시간대도 배정을 해줘야죠. 사실 오전, 오후로 중요 환자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환자들은 사실 그 환자도 치과에 오려고 이미 뭐 휴가를 냈거나 연차를 냈거나 뭔가 시간을 내고 옵니다. 치과에 와서 잠깐 하고 다른 데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요 환자 시간대는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환자가 없는 시간대, 뭐 오전 11시 때 타이밍이나 오후 한 4시 타이밍, 3, 4시 타이밍 그때쯤에 중요 환자 배정을 오히려 합니다. 그래서 특히 수술 같은 것들은 해놔야 저희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시간 말고 항상 비어있는 시간을 먼저 잡는 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료실 구성원을 고려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고년차냐 전년차냐에 따라서 오늘 예약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다릅니다. 근데 고년차가 별로 없고 오프스 날 막 프랩이나 임프레션 떠야 되는 것들 너무 많거나 해버리면 사실 그날 꼬이는 날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진료도의 중요성을 예약 잡을 때 직원들 잘 몰라요. 그래서 원장님 정해주셔야 돼요. 장시간 환자, 수술 환자는 이런 장시간 집중이 필요한 환자들은 주요 시간대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장시간은 아닌데 원장님 진료가 30분 내에 진료할 환자들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군을 나눠야 돼요. 1군은 장시간 환자나 수술 환자 등 장기간 집중할 환자들, 2군은 원장님 30분 이내에 진료해야 할 환자들,
그다음에 3구는 간단하거나 스텝이 진료해야 될 환자들을 나눠서 원장님이 한 분이시라면 덴투앱이나 프로그램을 1, 2, 3를 1군, 2군, 3군으로 세 줄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야 예약 잡기가 훨씬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은 원장님이 잡아서 알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원장님이 해야 될 진료 시간과 스텝이 해야 될 진료 시간을 좀 감안하셔서 잡아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진료실 정리야 이게 상단인데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첫 번째 칸 얘기인데요. 이렇게 정리라는 것이 사실은 환자분들도 계속 보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각 진료실마다 동일하게 정리가 돼야 직원들이 다른 진료실 갈 때마다 열어보거든요. 못 찾아서 맨날 똑같은 거 열어봐요. 시끄러울 정도로.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있거나 신입 있으면 더더욱이나 시끄럽죠. 그래서 직원들이 신속하게 찾고 익힐 수 있게끔 동일하게 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이고 뭐 정리하는 것도 오늘 개원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시려고 하신 분도 좀 있으셔서 이런 거 잡을 때도 용지나 수수기 포장대가 어디 있고 포장 작업대가 어디고 외과기구나 이런 것들 어디 둬야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사실은 각 파트별로 딱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고요. 이것도 뭐 상하 고셉이냐 하하 고셉이냐 뭐 피커나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포장해 놓고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놓는 거. 그다음에 레진과 퍼밋을 구분해 놓는 거랑 요런 같은 서랍을 열었을 때 뒤쪽에는 재고이고 앞에는 지금 쓰고 있는 것들 구분할 수 있게끔 요런 거 대부분 다 그게 서랍 높이를 재서 다이소 가면 꽤 많습니다. 화장품 정리대 이런 거가 이런 게 잘 맞거든요. 그래서 뒤쪽은 재고고 앞에는 먼저 사용하는 거 구분해 놓거나 요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는 거.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요것도 재고들. 파일들도 너무 직원들이 막 다 안 쓸 때 또 빼고 막 하잖아요. 이런 것도 먼저 사용할 것과 열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좀 구분을 해 놔야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참고 삼아 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왔습니다. "실장 없이 운영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실장 없이 왜 운영하고 싶을까?' 이유는 이겁니다. 능력은 안 되는데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고. 지금 원장님들 연봉 협상 좀 하시지 않으세요? 네, 저도 지금 연봉 협상하는데 좀 이렇게 전 연봉 제안서를 받거든요. 뭐 지금 세전 얼마 받고 있는지 받고 싶은 희망 올해 받고 싶은 거 얼마인지 세전 적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올해 한 일, 내년에 할 일,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적으라고 줍니다. 양식을 줍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얼마 받고 싶은지 이유를 본인들도 고민해 보라는 거고요. 세전 적으라고 하는 이유도 치과 자꾸 세후 하니까 세전 얼마가 세금이 나가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전 얼마인지 그다음에 원장님이 사업자가 더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좀 설명을 해 주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거를 알아듣고 "우와."라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좀 된 친군데 보통은 "그러든가요. 원장님 더 내든가요 말든가요." 하는 직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어느 병원 거를 정리해서 막 봤는데요. 좀 당황스러운 게 어떤 친구는 세전 65만 원을 올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친구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세전에 50만 원을 올려줘도 사람마다 그 세금 구간이 다르니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네 세전 65만 원 월급으로 네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5 년 차, 6년 차 된 친구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근거는 적어 놨어요. 근데 근거를 적어 놓으면 보고 제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얘가 제대로 판단을 한 건가 아닌가. 상대의 예상치를 알아야 뭐 딜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장 원장님들이 저한테 "실장 구해 달라고 연락을 많이 주시면서 다 고민이 뭐예요? 어차피 뭐 300, 350, 300은 없어요. 350 뭐 400 이상 달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죠. 능력만 되면 왜 안 주겠어요. 근데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조직도를 볼게요. 우선 여기 오늘 원장님이 1 인인 원장님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만약에 원장님 한 분에 여기 팀장 1 명, 팀장 2 명, 이렇게 스텝 1, 2, 3 코딩 요런 부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실장이 없는 경우. 그러면 원장님 팀장 1, 2를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1 명을 두면 불안하고 2 명까지는 둬야 혹시나 1 명이 빠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스태프들이 중에 팀장이 팀장은 데스크 업무도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밑에 코디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저희가 스텝 팀장이 1, 2가 안 두고 실장을 한 명 뒀다. 그러면 밑에 팀장 없이 바로 두거나 지우실 팀장을 두거나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최근에 실장사관학교에 보내는 원장님이 실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팀장 2명을 보냈더라고요. 보내서 이 2명이 뭔가를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이 2명이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가 경쟁 관계로 뭔가 좀 더 나아지면 좋은데 둘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뭔가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내신 것 같아요. 같이 배우고 같이 뭔가를 해내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해서 간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원장님들이 급여가 실장 없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치전원 출신 원장님들은 사실 사회생활 하다 오신 분이 꽤 많아요. 사회생활 하다 오시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급여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 급여를 정말 달라고?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실장이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는데 너무 돈을 3, 400, 400 이상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 원장님들이 요새 교육을 진짜 많이 받으세요. 저희 교육이 지금 중간 관리자 교육이 많았는데 원장님들 참여율이 훨씬 높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고민했던 게 어,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원장님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노무사를 두기도 좀 불편하다. 그러면 뭐 직원 연차도 본인이 확인해야 되고, 근태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서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뭔가를 직원 관리를 하려면 뭔가 결제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 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새 나온 프로그램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용으로. 근데 저 치과용보다는 최근에 제가 컨설팅 할 때 병원에 그 전자차트로 혹은 그 EMR로 내부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뭐 얼마예요라든지 다른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다우 오피스라고 있더라고. 다우 오피스. 이 다우 오피스가 중요한 건 10인 미만 무료더라고요. 직원이 10인 미만이면 무료예요. 그래서 이 그룹웨어처럼 원내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 인사나 급여나 보내는 것들, 카드 정리, 매출입, 그 매출이랑 세무 관련된 것도 정리를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진짜 급여 대장 정리해서 하면은 확인하고 이체도 되게끔 연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치과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겠더라고요.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연차를 입력하고 연차 몇 개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확인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우 오피스를 제가 아는 치과가 이거를 활용하는데 되게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직원이 25명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지금 20인 이상이다 보니까 돈 내고 하고 있는데 현재 연말까지 50% 할인이라던가가 있어서 그걸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장 없이 하려면 원장님들이 이런 걸 좀 다루는 게 좀 익숙하셔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리면 또 하나가 이 병원이 뭘 했냐면 이것도 하고 있었어요. 요새 키오스크 많이 보셨죠? 저희 그 레스토랑 가면 그냥 이렇게 다 클릭해서 하면 다 알아서 옵니다. 주문해서 오고 계산은 갈 때 하든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김간의 그 김밥집 가도 이거고요. 사실은 요거는 지금 어느 학원이에요. 학원에서 학원비 결제를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키오스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과에서 키오스크를 하시는 곳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여객치과가 키오스크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떠냐면 가격이 한 대 1,000만 원 정도래요. 한 대 1,000만 원인데 이거를 월 30만 원으로 3년 약정을 했더니 월 30만 원. 그러면 하루에 10,000원입니다. 하루에 10,000원의 결제로 이걸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수납 결제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제가 아는 이 병원이 좀 좁은데 층이 여러 층이에요. 한 2층, 3층을 쓰고 있거든요. 그 원장님이 전체 건물 주다 보니까. 근데 층마다 데스크를 둘 수가 없어서 1층에다 다 계산을 하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각 층별로 키오스크를 지금 2대 더 주문을 해서 하나씩 둬서 환자분들이 거기서 하게끔 한대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병원이 노인층이 되게 많은 치과예요. 왜냐면 이 병원이 2대째 하는 병원이라 아버님, 아드님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병원이라 연배가 높은 병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한다고요? 했더니 환자분들이
결제도 여기서 하고 싶어 하신대요. 70대 노인이. 왜요? 그랬더니 밖에 나가도 이런 게 어차피 많아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습하면 안 되겠냐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생각보다 키오스크가 꽤 많이 돌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원이 자꾸 바뀌는 상황이라고 하면 프로세스를 좀 바꾼다고 하면 이런 키오스크를 쓰는 것도 그래서 환자를 훈련시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이면은 뭐 저희 이제 1시간 최저임금 가깝지 않나요?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뭐 원장사관학교, 실장사관학교 하는데 제가 원래는 실장사관학교 지금 29기 모집인 거 보면 저희가 실장들 졸업하신 분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실장사관학교가 저희가 6개월짜리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데스크 상담, 경영까지 알려주는데 사실은 본인이 본인 돈 내서 오는 분들도 예전에는 초기에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원장님이 보내줍니다. 근데 원장님 그러세요. 보내고 싶은데도 직원이 안 가려고 해요. 하는 병원도 있고 어떤 직원은 본인이 하겠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장사관학교를 하다 보니까 실장님들을 어디 병원에 보낼 때 좋은 원장님을 좀 알고 싶었어요. 아무 병원에 취업시킬 수는 없었고 좀 괜찮은 원장님이 없을까 해서 제가 원장사관학교도 뒤에 개원을 같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장사관학교, 원장사관학교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은 좀 비수기 때 해놓는 게 나중에 성수기 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사관학교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모니터링도 저는 1년에 한 번은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외부에서 원장님들이 봤을 때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눈으로는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을까를 좀 확인하면 어떠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직원들 서비스 태도나 이런 것들을 원장님이 입을 대면 사실은 좀 욕을 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외부 입장을 듣고 그걸로 교육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도 보면서 외부 시선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허심탄회하게 뭔가 얘기해보고 싶다 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얘기들을 좀 궁금증을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혼자 진료하고 싶대. 직원 없이. 네. 그런 원장님들 좀 많았잖아요. 많았었는데 근데 사실 또 혼자 하시는 것도 힘들 겁니다. 왜냐면 환자분 응대가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요. 네.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이재 원장님만 열심히 말씀하셨네요. 네. 궁금한 아까 허심탄회하게 하셨던 원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있으시면 네, 답변 드리고 없으면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할 수 있고요. 혹시나 아까 뭐 저수가 병원이나 사보험 관련하거나 직원들 연봉 관련돼서 질문해 주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 연봉 협상할 때 인건비 비율을 확인하고 하시는 거죠? 인건비 비율을. 사실 인건비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뭐 기다리는 동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이렇게 병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항아리 지역이냐, 아니면 오피스 쪽이냐, 아니면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병원들이 저희 컨설팅하는 병원도 직원 구인하기 만만치 않아요. 여기가 좀 항아리 지역이다 보니까 학교가 많고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직원들도 그쪽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직원 구인이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전연차 분들이 오는 병원은 많이 나갔어요. 전연차는 주변에 어떤 치과가 전연차 저 1년차 급여를 확 올려놨거든요. 금액을 얼만큼 올려놨냐면 1년차를 세후 230, 세전 256만 원을 올려놨더라고요. 원래는 그 동네가 21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받다가도 갑자기 다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치과는 아줌마들, 결혼하신 분들 위주로 그냥 세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파트타임 하신 분도 있는데 거의 연차가 5년차, 5년차 이상들밖에 없는 병원이 바뀌었어요. 그냥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연차가 필요하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저수가 병원에서 궁금합니다. 잘 설명드리고 결국 가격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쵸. 사실은 20만 원 이상 차이 나버리면 임플란트 하나당
차이 나버리면 사실 환자분들은 거기 가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그 환자분들 좀 층이 좀 있는데요. 오는 결들이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결들이 저수가를 찾는 분들은 결국 저수가 분을 소개하세요. 제가 이벤트하는 병원에 갔을 때 이벤트하는 병원이 스텝 환자분들이 이벤트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제 한 2달 동안 했을 때 그 환자들 데리고 온 환자들은 다 이벤트 환자였거든요. 근데 그 이벤트 환자들은 사실 그 객단가가 거의 남지 않은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니까 딱 끊기더라고요. 오히려 그 딱 끝난 이벤트 환자들이 나중에 뭐가 됐냐면 컴플레인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가로 환자들 설명하는 거는 그냥 포기하시고 아까 21만 원까지 나왔잖아요. 그냥 다른 접근을 그냥 딱 가셔야 환자분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딜을 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고 또 강인희 원장님께서 구한 환자 마케팅 어떤 건들이 있을까요? 구한 환자 마케팅은 1 번은 우선은 소개 환 그러니까 목록을 봐야 돼요. 결국은 뭐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아는 척을 해줄 텐데 아무나한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환자층 중에서 VIP 환자 기준이 있을 텐데 VIP 환자를 비싼 걸 하는 환자만 기준으로 하면 좀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했는데 불만인 환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소개 환자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혹은 가족이 다니느냐 요런 단계로 그런 VIP 위주로 뭔가를 그분들의 생일을 챙겨 준다거나 혹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저는 사실 지금 엽서 너무 안 하려고 했겠지만 환자분이 너무 문자를 많이 받으니까 문자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엽서를 바른손 카드에 주문 제작을 해서요. 환자분들한테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 요런 걸로 해서 보내드리는 걸 한번 해 봤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인수한 병원일 경우 양도 양수에서 인수한 병원일 경우는 그 기존 구환자 구신한 환자들을 어떻게 저희 병원이 지금 달라졌다는 걸 알리느냐, 우리가 책임지고 계속 진료해 줄 거라는 걸 알리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은 결국 착취를 찾아봐서 '제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경미 원장님께서 "직원들이 편하게 안 힘들게 근무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월 목표를 정해서 쪼끔 빡세게 해서 인센 도입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럴 거면 인센이 그러니까 월 목표를 정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원장님. 월 목표를 만약에 다 1년 동안 1억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왜 한 작년이나 이작년 2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그 월별로 조금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2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사실은 매출을 이런 거 못 해요. 그럼 직원들이 1 월이나 3 월에다가 환자를 몰아버려요. 몰아버리기 때문에 각 달별로 평균 매출액에서 15%한 혹은 20% 퍼센테이지로 정해 주셔서 이거를 직원들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런데 대신에 올라가면 쪼끔 파격적으로 주실 수 있는 상황을 한번 경험을 해야 직원들이 '이거 재밌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저는 이게 일별로 하기 좀 힘드시면 한 주별로 나눕니다. 1 억이면 첫 주는 2,500, 두 번째 주 5,000, 2,000씩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럼 2,500씩 했을 때 주별로 계속 칭찬을 해 줘야 돼요. 반응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잊지 않고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원들이 인센을 얼만큼 원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우선은 달성 가능하게 목표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쵸. 왕자 친구는 왕자고 거지 친구는 거지죠. 그런 맞습니다. 어 원자사관학교 줌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과 줌을 같이 합니다. 하고 있고요. 직원 이력서가 너무 안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요. 역세권이다. 그러면 원장님 우선 그 주변에 치과들 구인 광고 올라온 걸 한번 보세요. 구인 광고. 올라온 걸 보시고 급여를 많이 주겠다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면접을 와야 급여를 줄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뭐 최고급여 이런 게 아니라 우선은 저는 급여 줄 그 퍼센테이지 인건비 퍼센테이지에서 한 1-2%는 더 그냥 복지에 줘 버려요, 복지를. 다른 치과만큼 복지를 그냥 줘 버리면 우선 이력서는 들어옵니다. 우선 만나 봐야 어떻게 보면 이걸 할지 말지 면접을 봐야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더 들어오게 하는 건 우선 복지가 크고요. 복지를 한번 구성을 보시면 제가 덴탈빈에도 강의로 올려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직원 복지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 올려 놓은 게 있는데 우선은 다른 치과 없는 것부터 앞쪽에 좀 순위를 올려주고요. 올려주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생각보다 여자 직원들 여성 직원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본인들이 받는 뭐 어떤 그 간식 카드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카드를 뭐 뭘 준다라든지 월별로 커피 복지가 있다라든지 이름을 붙입니다. 생일날 뭐 반차를 쓰게 해 준다거나 혹은 2 시간 조기 퇴근 쿠폰을 준다거나 뭐 등등의 쪼끔 돈으로 계산이 안 될 것 같은 감성적인 거 좀 찾아보시면
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은 1년 근속해야 뭔가 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받다가 중간에 나가버리면 그 주나 마나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복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돈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좀 저는 그 보험회사나 그런 회사들이 다 여성만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들이 사실은 예전에 뭐 해외여행 보내준다 뭐 이런 거 해서 치과 한참 해외여행이 들어왔던 붐이 있었고요. 뭔가가 직원들 아까 한 만큼 그래프로 보험회사 그래프처럼 얼만큼 달성했는지 표로 보여주는 병원도 있었어요. 스티커 붙여주거나. 그래서 뭐 이렇게 유치한 걸 왜 하나 싶은 거를 그 유치한 게 먹힌다는 거죠. 직원들한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 직원에 대한 포커싱을 좀 잘 맞추시면요. 남성 직원이야 급여가 얼마 오르는 게 딱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다수의 여성 직원들은 뭔가가 나를 챙겨준다거나 혹은 나를 칭찬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원장님 성향이 "나는 별로 안 친절한데?"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쑥스러운데?" 그러시면 그럼 돈 드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 드는 걸. 그래서 지금 송년이 다 됐잖아요. 연말 됐잖아요. 원장님 혹시 크리스마스 때 직원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주시나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안 주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원장님도 안 받아보셨으니까. 뭐 생일 때 서로 주고받잖아요. 한번 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원장님 한번 딱 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성의 없이 저기 상품권 주시지 말고 물론 돈의 성의는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계속 주다 보면요. 직원들이 계속 돈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직원들이 뭘 받고 싶어 하는지 쪼끔 좀 이렇게 좋아하는 거 조금 조사해 봐서 뭐 진짜 식구들이랑 함께 갈 수 있는 식사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뭐 뮤지컬이나 이렇게 뭔가 뭐 문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뭔가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어떤 것들을 좀 여성들 좋아할 만한 것들 실장님한테 살짝 물어보셔서 한번 찾아보셔서 같이 얘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가 여기가 제가 지금은 없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저희 카페에 가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저희 덴톡이라고 치과인들이 있는 그 저희 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원장님들과 실장님만 거의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쪼끔 원장님들이 물어보실 만한 걸 물어봐도 별로 불편하지 않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셨네요. 오픈 채팅방인데 요새는 직원들 마음을 돌아가는 걸 보려면 이런 채팅방 하나쯤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있으셔야 물론 취생사만 있는 톡은요. 취생사 확인 안 되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냐면 마음껏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톡 들어가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소통하는 공간이 하나 있으셔야 옆에 친구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카더라한 얘기들을 듣는 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과 조금 다른 지역과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질문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시간을 칼같이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9 분이네요. 네. 더 궁금하신 거 그 오픈 채팅방에 남겨 주시면 제가 답 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번에 또 강의 되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 다시 볼 수 있게 지금 녹화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